이번 시간에는 2차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네, 세무사 2019년 기출이고 영업투자 재무, 그 다음에 영업도 직접법, 간접법 다 물어보는 풀 사이즈 문제예요. 일단은 밑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비교 재무상태표가 나왔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초 36,000원에 기말이 74,000원이네. 참고로 기초가 오른쪽 기말이 왼쪽이다. 그래서 기초기다 대비 기말 현금이 38,000원 증가했는데 영업투자 재무 다 합치면은 38,000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는데 어느 활동인가 좀 써놓고 지나갈게요. 먼저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은 어느 활동이다? 영업 중에서도 영창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은 영창이라고 써놓을게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안 해도 되고요. 초보 때는 요거 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은 영창 중에서도 고객, 영창 중에서도 고객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영창 맞지?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 여기 FVPL 금융자산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은 영창 맞고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은 투자활동이에요. 근데 추가 정보의 1번 보니까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창 맞네. 그 다음에 영창 아닌 거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취득과 처분은 뭐다? 투자활동이지. 얘네들은 투자활동 관련된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있네. 매입채무는 영창 맞지.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 그리고 미지급이자 미지급 법인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 지급에 법인세 납부액이 있나 봐요. 얘네들은 영업활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추가 자료의 7번 보니까 이자 및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 근데 영업이긴 영업인데 순수한 영업이 아닌 관계로 기타 영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사채 사할차 요거 자금 조달 활동 관련이지. 얘네들은 재무 활동. 그 다음에 자본금의 자본이여금 주주와의 자본 거래니까 재무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요거는 생략.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있거든요. 요거 좀 볼게요. 먼저 매출액이 42만 원인데 얘는 영창 관련 맞아 아니에요? 맞지? 영창 중에서도 고객.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영창 맞죠? 영창 중에서도 공급자.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92,000원 있는데 얘네들은 영창 관련 맞아 아니에요? 판매관리비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대손상각비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고요. 판매관리비 중에서도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투자활동 관련이지.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판매비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종업원 등과 관련된 게 맞다. 근데 판매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5번에 보세요. 판매관리비 92,000원에는 매출채권 손상차손 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나머지는 급여와 감가상각비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쪼개야겠다. 그래서 매출채권 손상차손 대손상각비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이고요. 급여도 영창 중에서도 종업원 등.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활동. 그 다음에 FVPL 평가이익, FVPL 처분 손실 있지? 얘네들 뭐예요? 만약에 저 FVPL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활동인데 얘네들은 단기 매매 목적이거든요. 영창 맞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으로 보기는 하지만 영창은 아니니까 기타 영업.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기타 영업.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밑작업 다 끝냈다. 아, 일단은 판매 관리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추가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 1, 2, 3, 4, 5 싹 훑어보니까 영업 투자 재무 다 물어봤는데 영업 활동을 먼저 물어봤다. 근데 조심할 거. 영업 활동을 먼저 물어봤다고 영업 활동을 먼저 분석하는 건 좋지 않아요. 투자 활동이랑 재무 활동을 먼저 분석을 해야지 영업 활동 분석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이쪽을 먼저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일단은 투자 재무 먼저 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차량 투자 활동 쪽에서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처분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쪽에서는요. 사채 발행과 상환, 그 다음에 증자, 감자 등등등 이런 거래들이 있네. 그러면은 차량 운반구랑 감가상각 누계 요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자 활동부터 먼저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의 기초 잔액이 각각 43만 원에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각각 74만 원에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만큼 증가하는데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얼마인지 안 나왔고요. 대신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나와 있지. 손익계산서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000원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추가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 추가 정보 좀 볼게요. 추가 정보 중에서도 2번에 보세요. X2년 중 취득원가 10만 원이고 80% 감가상각된 차량 운반구를 24,000원에 매각하였다라고 돼 있네. 아, 차량 운반구 처분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 80% 감가상각이 되었대요. 요 처분된 차량 운반구에 딸려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8만 원이다. 아, 그래서 처분한 차량의 장부 가치는 2만 원이다. 근데 장부 가치 2만 원짜리를 2만 4천 원에 팔았대요. 아, 그래서 처분이익이 2만 4천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나머지 때려박으면 되지. 먼저 감가상각비 얼마? 8만 원 더하기 6만 원 빼기 10만 원 하니까 이거 4만 원 나왔고 판매 관리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4만 원이다 확인했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취득한 거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10만 원 더하기 74만 원 빼기 43만 원 해가지고 41만 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네. 또 투자활동은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투자활동에는요. 차량 운반구 취득 41만 원. 요거는 현금 유출로 보고하면 되겠다. 이따가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량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24,000원. 합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순액으로 38만 6천원 감소 이렇게 나오네요. 투자활동은 얘네들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정리할게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방금 구했지? 4만 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급여 얼마예요? 급여는 5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판관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잘 발라내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 그 다음에 사채 볼게요. 사채가 기초에는 빵빵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사채를 발행했나 봐요. 그 다음에 사채의 기말 잔액이 20만 원에 사할차 8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서 사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게요. 추가 정보의 3번 봐요.
올해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사채 2자를 한 좌당 9만 5천씩에 발행했대요. 아, 사채를 처음 액면 금액 20만 원을 발행했네. 이렇게 하니까 딱 들어맞지. 그러니까 만기 상환이든 조기 상환이든 상환 같은 거 없다. 확인했네요. 그 다음에 처음 사할차 발생한 게 얼마예요? 한 좌당 5천 원씩 사할차니까 2자니까 만 원이네. 사할차 처음에 만 원. 아, 액면 금액 20만 원짜리 사채를 19만 원에 할인 발행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 쪽에다가 사채 발행 19만 원 요거 하나 확인했네. 그리고 사할차는 조기 상환하면은 없어지는데 그딴 거 없고요. 2천 원만큼 피네. 이거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할차 상가액이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먼저 하려면은 요거 알아야 되는데 그럼 딱 한번 막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활동이랑 재무 활동을 이러한 이유로 먼저 보는 게 좋다. 나중에 이자 지급배 구할 때 사할차 상가액 2천 원이다. 요거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 쪽 볼게요. 자본. 먼저 자본 잉여금은 10만 원, 10만 원 변동 내역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자본금 먼저 봐요. 자본금 40만 8천 원에 이익여금 5만 6천 원 기초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말 잔액이 47만 원에 13만 9천 원이요. 먼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2만 3천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이익여금이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12만 3천 원 증가했구나.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보고 확인이 가능했고요. 나머지는 추가 자료를 봐야겠네. 볼게요. 4번 봐요. 4번. X년도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 액면 발행에 따른 것이다. 근데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 증가했나? 6만 2천 증가했지?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액면 금액 6만 2천 원어치 주식을요. 현금 6만 2천 원 받고 발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말로만 해보자면은 차변에 현금 6만 2천 원, 대변에 자본금 6만 2천 원, 액면 발행이니까 주발초 자본잉여금은 없고요. 아, 재물도 하나 구했다. 유상증자 6만 2천 원. 이렇게 하니까 자본금의 감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추가적인 자료 더 없거든요. 근데 이자 및 배당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라고 있는 걸로 보아. 아, 이익금의 감소는 뭐다? 현금 배당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구해볼게요. 현금 배당이 5만 6천 원 더하기 12만 3천 원 빼기 13만 9천 원 해가지고 4만 원 나오네요. 만약에 요 현금 배당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현금 배당 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얼마야? 19만 원 더하기 6만 2천 원 빼기 4만 원 해서 21만 2천 원이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뭐 확인했냐면은 현금 배당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25만 2천 원이다 라고 해야 되는 문제였다. 자, 이런 거 놓치면은 치명적이니까 꼼꼼하게 이자 배당 법인세 어느 활동으로 분류하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은 다 끝났네. 그럼 여기 먼저 답을 해볼게요. 먼저 3번.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작성될 수 있다.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술 안 해도 계산 문제 다 맞히면은 합격하니까 말 문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4번 볼게요.
2000X년도 차량 운반구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계산하시오. 아까 전에 41만 원 구했어요. 투자활동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 취득만 딱 물어봤네. 그 다음에 X년도 재무활동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시오. 우리 방금 구했지? 25만 2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음 1번과 2번은 영업활동이거든요. 근데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는데 둘 다 물어봤으면은 저는 직접법을 먼저 할 것을 권장드려요. 직접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접법 하세요. 그러면은 이어서 직접법으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 때문에 제가 밑작업을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먼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관련된 손익계정 뭐 있어요? 매출 42만 원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손상차손 아까 전에 우리 구했지? 2천 원이요. 아, 이건 제시했구나. 그리고 여기 추가로 외화 매출 채권 같은 게 있으면 환율 변동 손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싹 훑어봐도 더 없네. 끝. 그래서 고객과의 거래가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41만 8천 원 증가해요. 그 다음에 관련된 계정들을 볼게요. 재무 상태표 보니까 매출 채권이 3만 8천에서 5만 3천 원으로 기초 대비 기말 1만 5천 원 증가했고 그리고 손실 충당금이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1천 원 증가했고요. 요게 추가로 선수금 또는 계약 부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현금에 밀어 넣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41만 8천 원 더하기 1천 원 빼기 15,000원에서 40만 4천 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 구해볼게요. 가장 먼저 매출원가 있겠네. 매출원가 18만 원이요. 그리고 빠르게 관련된 손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받쳐줘야 돼요. 요 매출원가 말고 공급자 관련된 단기 손익 뭐 있어요?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 그리고 혹시라도 외화 매입 채무가 있으면은 거기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이요. 근데 손익계산서를 싹 훑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매출원가 말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공급자 관련된 단기 손익은 매출원가로 땡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기초대비 기말 5만 2천 원 증가했고 그리고 매입 채무가 기초대비 기말 4만 4천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6천 원 증가했고 요게 추가로 공급자에게 선지급한 선급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선 쪽 훑어보니까 그딴 거 없네. 끝.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출된 현금은 18만 원 더하기 5만 2천 원 빼기 2만 6천 원에서 20만 6천 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판관비 9만 2천 원이다 라고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 우리 다 분해했잖아요. 매출채권 손상차손 2천 원에 이거는 영창 중에서도 고객 관련이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쪽 분석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 4만 원. 4만 원인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는 급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5만 원이다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종업원 등과 관련된 거래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요.
뭐 급여, 판매비, 임차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급여 5만 원 꼴랑 하나 있네. 그리고 미지급 급여 이런 거 있나 볼게요. 근데 싹 훑어봤는데 미지급 급여라든가 선급 급여라든가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이딴 거 아무것도 없네. 그냥 현금으로 다 급여를 깔끔하게 지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은 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FVPL 있는데 이거 단기 매매 목적이잖아요. 얘는 영창에 들어가는 거다. 확인해 볼게요. 관련된 손익이 FVPL 평가이익 5천 원에 처분 손실 2천 원 있네.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요 FVPL 관련된 단기 손익은 평가이익 단기이익으로 5천 원이었고 처분 손실 2천 원. 요 FVPL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팔아서 공정가치대로 팔았으면은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공정가치보다 2천 원 싸게 판 적이 있었나 봐요. 금융자산 무조건 공정가치대로만 거래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좋으면은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재수 없으면은 공정가치보다 싸게 헐값에 팔 수도 있다. 그냥 아무튼 단기 매매 목적 관련된 FVPL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3천 원 증가해요. 그리고 FVPL이 기초 대비 기말 11만 6천 원이 2만 5천 원으로 9만 1천 원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밀어넣으면 돼요. 9만 4천 원. 그래서 단기 매매 목적의 FVPL을 얼마 취득하고 얼마 처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순현금 흐름이 9만 4천 원 유입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네. 자, 이렇게 해서 영창 구했네요. 잠깐만 여기 집계 한번 해볼게요.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40만 4천 원이었고 40만 4천 원. 공급자에 대한 현금 흐름이 20만 6천 원 마이너스. 보통은 이런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 FVPL이 9만 4천 원 플러스였고 이렇게 해서 영창 나온다. 40만 4천 원 빼기 20만 6천 원 빼기 5만 원 더하기 9만 4천 원 해가지고요. 영창이 24만 2천 원이에요. 근데 요 영창을 간접법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간접법으로 구해도 영창 24만 2천 원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큰일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영창 밑에 들어가는 것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 있는데 얘네들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근데 영창은 아니고요. 먼저 이자 지급부터 알아볼게요.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8천 원인데 근데 요 이자 비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4할차 상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4할차 상가액이 2천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보면은 미지급 이자가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있네. 미지급 이자가 기초 16,000원이 기만 18,000원으로 2,000원 증가했네. 뭐 선급 이자 요딴 것들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자 지급액은 4,000원 이렇게 구했네요.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액도 알아볼게요. 손익계산서 밑에 보니까 법인세 비용이 24,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는 미지급 법인세라든가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라든가 이런 거 있겠네. 보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유단 거 없고요. 미지급 법인세만 있네. 기초 4,000원이 기말 2,000원으로 2,000원 감소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은 26,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이자 지급 4,0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26,000원. 이자 지급 마이너스인 거 깜빡하게 발생됐다. 그리고 깜빡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지. 배당 지급도 있는데 그게 재물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배당 지급액은 여기 4만 원이다라고 구했네.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 순현금 영순 계산을 해보자면 24만 2천원 빼기 4천원 빼기 2만 6천원 빼기 4만 원 하니까 17만 2천원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이렇게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랬으면은 좀 추했다. 아무튼 이거 하지 말고 법인세 납부만 차감하면 되는 거다. 만약에 이자 지급, 배당 지급을 싹 다 재무활동으로 분류했으면은 이렇게 17만 2천원 구했네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답을 한번 해볼까? 네, 물음 2번이네. 자, 물음 2번. 2000X년도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한다라고 치재요. 다음 각각의 금액을 구하래요. 동그라미 1번.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40만 4천원. 이렇게 아이고 잠깐 부족하네. 40만 4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재산 FVPL이잖아요. 9만 4천원. 그 다음에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이래요. 3번은 뭐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은 따로따로 표시하는데 공급자랑 종업원을 합쳐서 표시하는 회사인 모양이에요. 합쳐서 25만 6천원 마이너스. 얘네들은 마이너스 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배당 지급도 우리 방금 다 구했지. 이자 지급이 4천원. 동그라미 5번에 법인세 납부가 2만 6천원. 동그라미 6번 배당 지급이 4만 원이었고 뭐 영창, 영순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데 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물음 1번 봐요. 물음 1번은 간접법에서 어찌 조정하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간접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다하지 말고 유다하는 게 낫겠네. 자, 간접법 해볼게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영창 관련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 요거 당기순이익 12만 3천원에서 시작할게요. 요걸 좀 보면서 할까? 여기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이 중에 간접법 할 때 제거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빨간 거 말고
초록색을 다 제거해야 되지.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가상각비 이렇게 네 녀석을 제거해 주시면은 되겠네요. 해볼게요. 네, 밑에서부터 법인세 비용 24,000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8,000원. 그리고 FVPL 평가액이든 처분 손실이든 이거 제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네들은 영창이 맞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전체 단기 순이익에서 영창 아닌 애들을 제거해서 영창 관련 손익을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거 투자활동 손익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이익을 제거하는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투자활동 손익이잖아요. 4만 원 아까 전에 확인했지? 얘도 제거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창 관련 손익은 12만 3천 원 더하기 2만 4천 원 더하기 8천 원 빼기 4천 원 더하기 4만 원 해가지고 19만 1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관련 자산 부채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관련 자산 부채 회계 처리하는 거 뭐 하면 돼요? 여기 빨간 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재고자산, FVPL, 매입채무 요 5개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차례차례 할게요. 먼저 매출채권이 기초대비 기말 38,000에서 53,000이니까 15,0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이 1,000원만큼 증가했고, 요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합쳐서 순 매출채권의 증가, 차변에만 14,000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52,000원 증가. 그 다음에 FVPL도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영창 맞아요. 11만 6천원이 2만 5천원으로 9만 1천원 감소.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랑 감가상각 누계액은 투자활동이고 매입 채무가 2만 6천원 증가했네. 그리고 미지급이자 미지급법인세는 기타 영업, 사채 사할차는 재무,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재무. 네, 이렇게 끝났네. 현금 19만 1천원 플러스 9만 1천원 더하기 2만 6천원 빼기 14,000원 빼기 5만 2천원에서 24만 2천원 나왔네. 이렇게 구한 간접법 영창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어디였지? 직접법으로 구한 영창과 똑같아야 돼요. 잠깐만, 직접법 내가 여기다 했나? 여기 있네. 직접법으로 구한 영창 24만 2천원 요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치하는 거 확인했으면은 올해 시험 붙었다. 거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답을 해볼게요. 네, 물음 1번이 간접법 할 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1, 2, 3, 4 얘네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물어봤거든요. 1, 2, 3은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우리 이미 구해놨지. 영창은 24만 2천원이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순이연금 영수는요. 이거 직접법으로 간접법 하든 간접법으로 하든 똑같잖아요. 17만 2천 원이었고. 자 이렇게 두 개 구했고 중간에 조정할 거 잠깐만 감가상각비가 1번이지? 감가상각비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에다 가산 조정했잖아요. 아 간접법 할 때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비는 4만 원 가산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출채권의 증가 순액 물어봤네. 요거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두 개 합친 거지. 우리 간접법 할 때 순 매출채권의 증가 14,000원 여기다 썼잖아요. 얘는 증가, 요거는 감소. 마이너스 14,000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동그라미 3번이네. 이자 비용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자 비용은 당기순이익에서 8,000원을 제거해서 플러스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8,000원이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2번 문제 보시면은 손익계산 봐요. 우리가 방금 구한 영창 관련 당기순이익이 19만 1,000원이에요. 근데 요 영창 관련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요거를 제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빨간 거를 직접 다 가감해도 나오거든요.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자 영창 관련 손익을 직접 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19만 1,000원 나오면은 나는 붙는 거예요. 매출 42만 원 빼기 매출원가 18만 원 빼기 매출채권 손상차손 2,000원 빼기 급여 5만 원 더하기 FVPL 평가액 5,000원에 빼기 처분 손실 2,000원 하니까 빨간 거를 일일이 다 더해도 얼마? 19만 1,000원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앞에서부터 구하든 뒤에서부터 구하든 만나는 것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지. 네,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현금 흐름표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은 다른 주제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특강을 더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